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이유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들어 파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배터리를 그동안 사갔었는데 앞으로는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를 합작사로 본인들이 직접 지분 출자를 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배터리를 조달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여러 완성차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독자 생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도 고민이 좀 많아질 거고, 요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나름의 고민이 많지요. 오늘은 이 자동차 회사들과 배터리 회사들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집중적으로 좀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그런 업종, 산업이 몇 개 있죠. 반도체, 조선,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요. 우리나라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전망도 꽤 좋아서 주식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었는데, 어젠가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산 배터리를 안 쓰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 이유와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에셋플러스 운용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셔서 이 뉴스 좀 설명해 주실 거고요. MBC 라디오 차카차카 진행자이시기도 하죠. 국민대 권영주 겸임 교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네. 뭐 두 가지를 정정해 드리면, 하나는 LG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회사는 이름이 LG 바뀌었죠.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LG 에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를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산 배터리가 대부분 그 파우치형이라는 형태로 생산이 되는데요. 파우치형을 택하지 않고 각형으로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 때 폭스바겐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석이 그럼 이제 파우치는 안 사겠네라고 되는 것인데, 뭐 전혀 안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씩 줄여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발표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인업 같은 거 얘기하는데요. 기업 설명회군요. 네네, 일종의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비중이 워낙 커지고 앞으로 거기에 전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데이 또는 파워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행사를 열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생산할 전기차의 어떤 사양, 그다음에 생산 계획,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를 전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여기저기서 사다가 이제 자기들 전기차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가장 핵심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배터리 넣겠다라고 얘기를 그거 했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파우치형, 뭐 각형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지분 투자한 본인들 자회사에서 그렇죠. 배터리 만들어다 쓰겠다 하는 얘기 같아서요.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스웨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몇 년 전부터 이제 합작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한 건지 이 노스볼트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넣을 건데, 그 노스볼트는 각형으로 만드는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각형을 주로 넣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2030년도까지 이 각형 배터리를 자신들의 전기차의 8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업체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겠구나라고 해석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주가도 많이 내리고 주가도 많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이해하다 보면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모양의 차이입니까? 뭐 그러니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런 게 있더군요. 권 교수님,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모양의 차이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통형을 쓰면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그 원통형을 같이 겹쳐 놓으면 그 중간에 조금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 뭐 각형을 쓰면 그런 공간이 없어지고. 각형은 그럼 우리 뭐 라이터처럼 딱딱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을 쓰면 이제 적재를 하니까 뭐 배터리 형태를 자동차에 맞게 자유자재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파우치형은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유들유들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각형이다, 원통형이다, 파우치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왜 이거를 내재화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핵심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우리의 헤게모니아라고 쥐고 있었던 건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하죠. 그 동력을 여기서 발생을 시키면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파워트레인, 추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로 오면서 이제 동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어지고 네. 동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전기라는 동력을 외부에서 충전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예. 그 저장한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이니까 모터를 이 통해서. 배터리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의 엔진에서 보면 동력 발생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장도 하고 동시에 발생도 하는 장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엔진이 사라지면 배터리가 곧 엔진이구나라고 하면 엔진이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에 대한 주도권을 외부로부터 계속 배터리 회사가 공급해 주는 거에 의존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직접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사실은 전기차라면 전기차에서 배터리 빼고 나면 남는 건 뭐 그냥 껍질밖에 없으니까. 모터가 있지만 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을 직접 가지고 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엿봤던 게 지금은 공급을 받고 있으나 네. 어떻게 하면 배터리 회사로 하여금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이 합작사 형태였고 그 합작사를 만들면 안정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공급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폭스바겐도 노스볼트라고 하는 회사를 오래전부터 주목을 해왔던 거죠. 그 배경 중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이 주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노스볼트의 창업자가 테슬라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유럽에서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언제까지 아시아 쪽에다가 배터리 주도권을 내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득이 충분히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어제 이제 발표된 거 보면 예. 폭스바겐이 유럽에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앞으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가 이미 스웨덴, 아까 노스볼트가 스웨덴 회사니까요. 스웨덴에 하나 공장을 짓고 독일에 지금 하나 짓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4개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4개를 다 유럽에다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방금 전에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아시아에다 우리가 이 큰 산업을 맡겨야 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2020년까지 80%의 각형을 자기네들이 넣겠다고 했는데 각형은 주로 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거든요. 일단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 노리고 중국에서 공장 차릴 거니까 네. 아시아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에다 맡기고 유럽은 자신들이 그렇죠. 뭐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된 행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예. 어제 시장에서 같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도 내연기관차 세대를 판매하려면 친환경차 한 대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기차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도 안 나는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로 빨리 전환을 시키자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부터 그 독일의 찌비카우 공장의 30만 대의 공장을 예. 전기차 전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도 갔었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240기가와트가 얼마나 많은 용량이냐면 그게 폭스바겐이 앞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용량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합작법인을 통해서. 네, 그게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 새로 나온 아이오닉 5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약 한 340만 대 정도 물량. 연산. 그렇죠. 연산- 만약에 240기가와트시를 제대로 공장 6개가 만들어져서 연간 잘 돌아간다 그러면 예. 1년에 340만 대 정도의 아이오닉 5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의 규모입니다. 340만 대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전기차 회사 1등 회사가 테슬라인데. 예, 1년에 50만 대 정도 하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예. 1년에 만드는 양이 한 740만 대 정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휘발유차, 경유차 그렇죠, 합쳐서. 합쳐서 그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이제 가지고 전기차만 그렇게 전기차만 그렇게 폭스바겐이 하겠다는 만들겠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는 효과도 있고 더불어서 전기차로 하여금 이제는 내연기관은 수익이 좋아서 끌고 간다는데 전기차는 수익이 안 된다는데 이제 그런 전환을 인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예.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고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때는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결정을 할 테니까 배터리의 기술력이 바로 자동차의 경쟁력이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고 우리 거 해야 돼.
남의 회사에 줄 수는 없어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진작 그렇게 하지 왜 지금까지는 그 우리 거 사다가 쓰고 그랬을까요? 폭스바겐이든 뭐 테슬라든 그거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후변화 규제 때문에 당신들이 내연기관을 팔 거면 무조건 전기차를 또는 친환경차를 같이 팔아야 돼라는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이 팔 거 아니니까 외부로부터 조달을 하면 돼라고 판단해서 우리 배터리를 썼던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 시대가 계속 간다면 규제도 계속 심해질 거고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내연기관차 10대 팔 때 그중에 절반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차를 파세요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오면 그때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시장을 좀 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선두권에 나서서 뭐 신기업이다 해서 막 되고는 있었는데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휘발유차 잘 팔리니까. 그리고 환경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 사실 조립하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에 전기차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죠. 2분기까지 전년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확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졌고 정책적으로도 탄소 규제 같은 게 심해지면서 유럽에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전기차가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전부 이제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정책까지 발표가 되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엔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밖에 주기 좀 그렇네. 그럼 이거 내재화하자. 라고 해서 이제 합작사 만들고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니까 폭스바겐만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현대차도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잘 나가는 회사들도 이번에 폭스바겐이 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도권을 배터리한테 안 주겠다라는 완성차 업체들의 의지를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드러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들던 뭐 삼성, SK, LG 이 세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규제라는 것이 뭐 폭스바겐에만 가해진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규제가. 물론 폭스바겐이 규모의 면에서 1,100만 대를 만들어내니까 가장 큰 회사여서 여기가 이렇게 바꾸는 거는 대단히 상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지만 글로벌에서 1년에 약 한 8,700만 대에서 9,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데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플레이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충분히 우리가 거래선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 아니면 다른 회사에 팔면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미국 GM만 하더라도 앞으로 뭐 대형 SUV까지 다 전동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그 김청 큐레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회사가 내재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긴장감이 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회사들은 충분히 팔 곳은 있다. 팔 곳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두의 그게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많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LG화학은 파우치형 주로 만든다고 하고 SK는 파우치형밖에는 못 만든다고 하고 이제 SDI 정도가 각형을 만든다는 거니까 이거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 회사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다 만들 수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원통형 만들어서 이미 납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다만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 즉 많이 쓰는 형태의 배터리 형태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력 생산 시설이 전환되는 거니까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 전체 전기차 판매하는 순위를 완성차 업체를 보면 사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폭스바겐이 한 6위에서 7위권 정도 하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서로 합치면 한 3위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산다고 한들 당장 우리나라 3사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팔 때도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어떤 아까 파우치냐 뭐 원통이냐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1등 업체 하나가 완성차 업체가 선택을 했다는 거지 사실 어디로 갈지는 방향은 모르는 거거든요. 또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에서 정말 아이오닉이랑 지금 내놓은 것들이 잘 팔려서 앞으로 파우치가 대세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야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장 트렌드가 진행되는 상황도 봐야 되고 결국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전기차에서 50%가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배터리 회사들이
저 물량 좀 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서 네. 이른바 좀 콧대 높은 영업을 했었는데 네. 분위기가 슬슬 이젠 조금 달라지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술은 개발되고 이익률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기술 개발 능력, 그다음에 빨리 과감하게 투자해서 생산력 대형화를 시켜서 그 이제 대형화에서 가져오는 어떤 이익률의 담보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해내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전기차 거의 혼자 만들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하나 둘씩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 휘발유차 팔려면 전기차도 만들어서 세트로 팔아야 된다는 네. 그 규제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변화 같아요. 배터리 회사들이야 뭐 그런 고민한다고 치고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 테슬라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간 시장인데 네. 현대차나 폭스바겐이나 등등 다른 이제 후발 자동차 회사들이 전통적인 강자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는 어떨까요? 테슬라가 강자이긴 하죠. 예. 그런데 테슬라가 강자가 되고 싶어서 강자가 된 게 아니고 테슬라는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자가 됐던 거예요. 네. 네. 아니,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경쟁자가 거죠.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는 이거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환에 예.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천천히 이제 걸음걸이를 했던 거고 예.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없으니까 빨리 이제 시장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전기차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대형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240기가와트시 즉 340만 대 정도의 물량을 배터리를 만들어내면 소재도 부족해지고 네. 배터리 자체의 공급도 부족해지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배터리 확보 경쟁, 즉 네.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제일 중요한 이게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 아니라 뭐 토요타나 GM, 현대기아 차들도 어쩔 수 없이 또는 이미 계획된 대로 네. 이제 자체적인 내재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확보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도 원통형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예. 테슬라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스바겐 등 뭐 현대차 등 예.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자 이제 우리도 한번 전기차로 너네랑 한번 싸워볼게. 그렇죠. 너네 뭐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시장에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이제 좀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예. 관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지금처럼 주도권을 잡기는 아마 앞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지 않고 애플처럼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회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같은 데이터를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해석을 하면 여전히 테슬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밸류를 받아도 되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시장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덜 날 것이다. 아직은 좀 초보적이라서 사고를 좀 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테슬라 그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보험료가 우리 돈으로 한 200~300만 원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것만 좀 줄이더라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테슬라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율주행한다는 건 이제 지능의 고도화인데 예. IQ 200짜리 자동차를 만드느냐, 네. IQ 180짜리 자동차를 만드느냐에서 이제 테슬라는 우리는 200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앞서간다고 IT 쪽에서는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그래도 자동차라는 건 그렇게 200까지 가면 좋긴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동 수단이니까 그 외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안정도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동차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네. 전동화시켜서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이걸 예. 과연 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겠느냐. 비싸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있는 건 퍼블릭 즉
대중교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노선 따라가니까. 버스는 가능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용처는 네네.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확장성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고 투자하느냐의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지만 저희가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예. 미래에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개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테슬라에다가 애플처럼 난 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유지가 될 테고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면 테슬라도 좀 망가지는 상황도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지 이제 100년 좀 됐는데 커다란 분기점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경제가 시간을 다 이 전기차 그렇죠. 할애할 만큼 법적으로는 예. 한 147년 정도 됐어요. 예. 정확한 기록에 기준하면.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이금란 씨께서는 오늘은 오붓하게 세 분이서 전기차 이야기만 오손도손 해주셔서 덕분에 전문 지식 많이 좀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반응도 보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자 오늘 예상보다 빨라진 배터리 내재화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